서영창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건축법 도로와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별도의 비용 없이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맹지에 도로를 개설해서 그 비용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자연 경관이 좋고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에 맹지 토지를 저렴하게 구입해서 개발해보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지 탈출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에 의한 맹지, 그리고 기존의 국공유지 때문에 생기는 맹지, 개발 행위를 새로 받아야 되는 경우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보셨을 겁니다. 혹시 이런 건축물을 시도지사가 나서서 처리해주는 법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014년에 방치 건축물 정비법이 생겨서 시도지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게 되면 자연 경관 또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많은 방치된 건축물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에 보면 첫 번째, 방치 건축물은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듣지 않으면 대집행을 할 수 있고 또 공사 재개를 위한 비용을 보조나 융자를 해줄 수도 있으며 건축 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해 줄 수도 있고 또 취득세도 감면해주고 또 필요시 협의 취득 또는 수용까지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의 토지 투자를 위해서 마련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토지 투자를 하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판단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PPT 화면을 통해서 오늘 맹지 탈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맹지 탈출은 신설도로를 이용하는 법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앞에 임야가 보이실 겁니다. 원래는 이 전체가 임야였는데 이 부분을 개발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여기 다리가 보이시죠? 하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는 이 4차선 도로가 보입니다. 원래는 다리가 없을 때는 이게 맹지 임야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다리를 자비로 내서 기부를 하고 맹지를 탈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 비용은 몇 억이 들어갔지만 이 땅값은 몇십억이 올랐던 사례입니다. 자,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지 탈출의 15가지 방법 중에 오늘은 도로를 신설해서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개설 도로를 이용해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개발행위 허가를 알아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뭔지, 이 개발행위 허가 중에 농지나 임야를 도로나 대지로 바꾸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토지의 형질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국유재산 수익 허가, 하천 조명, 국어 조명, 공유 수면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3, 4, 5는 물과 관련된 것이죠. 물로 인해서 맹지가 됐을 때 어떻게 허가를 받아서 맹지를 탈출해서 여러분의 투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건지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비도시 지역 어떤 곳에 음식점을 짓는다고 가상해 봅시다. 자, 그런데 이 음식점을 짓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될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점 부지가 기존의 대지라면, 즉 지목이 대이거나 공장이거나 창고이거나 주유소, 주차장, 학교 이래서 이미 형질 변경이 이루어진 토지 위에 음식점을 짓는다면 물론 음식점이 이곳에 허가 나는 지역인지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하고요. 여기에 형질 변경을 통해서 음식점 부지로 할 수 있는지
대한 판단이 먼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존 대지는 개발행위 허가 없이 건축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곳이 농지냐 임야일 때는 뭐 기타 지목도 있겠죠. 새롭게 대지를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건축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런 음식점을 짓기 위해서는 진입로가 있어야 됩니다. 2차선 도로로부터 이 음식점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허가 신청자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 신청자가. 그래서 이 접속도로는 2차선으로 해서부터 음식점까지 이 접속도로는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즉 현황도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아도 되지만, 그것도 도로도 마찬가지로 농지나 임야를 도로로 만들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자,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대상은 어떤 거냐? 5가지가 있죠. 건축물을 지을 때,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할 때, 토석을 채취할 때, 토지 분할을 할 때, 일시 적치할 때, 이렇게 5가지인데 우리가 만나는 건 토지 분할하고 형질 변경이죠. 토지 분할은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형질 변경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질 변경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를 허가 신청자가 시장 군수에게 하게 되면 허가를 해주죠. 시장 군수가.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이 토지의 형질 변경이냐?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토. 흙을 깎아낸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흙을 깎아내는. 그 다음에 정지. 이렇게 평평하게 피거나 아니면 일정한 경사율대로 이렇게 정지 작업하는, 그게 정지고요. 그 다음에 성토는 쌓는 것이죠. 낮은 곳을 높이는. 그리고 포장은 세멘트나 아스콘이나 뭐 자갈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포장을 해주는, 도로로서 자연 상태가 아닌 그런 것들을 이제 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 상태의 토지를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매립, 바닷물을 지금 흙으로 매립하는 그림이죠. 이런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해주는, 이렇게 하고자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아까 음식점 부지든 진입로인 도로이든 2가지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개발행위 허가 도로 11번째, 그리고 신설 도로로서는 첫 번째인 개발행위 허가 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장 어려운 4차선 국도에 연결돼서 이미 건축이 이루어진 곳으로부터 음식점을 지어보는, 그러니까 여기는 4차선 국도가 보이죠. 그리고 출입하는 가감석 차선이 지금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 도로법에 의한 연결 허가를 받아놓은 곳입니다. 자, 금방 보셨던 4차선 도로가 이곳입니다. 이 4차선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하향 건축물의 건축을 하면서 연결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이곳으로부터 음식점 부지까지, 이 밑에 이제 음식점을 짓는데 거기까지 도로를 개설하고, 그리고 음식점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신설도로라고 하는 것은 이 진입로를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신설한다는 거죠. 이 도로를. 자, 이게 음식점입니다. 음식점, 그러니까 음식점 부지 앞에 주차장, 이 음식점 본 부지도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형질 변경을 해야 하지만, 거기까지, 저 입구에서부터 이 음식점까지 들어오는 이 길도 농지를 도로로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가 다 필요한 거죠. 이때 사실은 진입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입로의 너비가, 이 건축물의 종류나 연면적에 따라서 너비가 달라지는 거죠. 3m냐, 4m냐, 5m냐, 6m냐. 이걸 여러분이 잘 아신다면
자칫 맹지를 고르지 않은 맹지를 고르는 우려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는 기반시설인 도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입니다. 여기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는 음식점 부지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는 그 규모가 5,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1,500평 미만일 때는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음식점 부지는 1,500평 미만이니까 4m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어야만이 맹지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 도로 너비가 4m. 그런데 여기서 예를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부지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은 도로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도로를 이용해도 된다. 어떤 거였습니까? 기존의 마을 안길 농로에 접속해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다면 별도로 도로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마을 안길에 연결해서도 단독주택은 허가해 줄 수 있다. 두 번째로 국유재산 수익 허가를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도로를 이렇게 개설을 하려고 봤더니 여기를 개발하는 거죠. 이 임야를. 한 10,000평이 넘는 큰 땅을 개발하려고 봤더니 진입로가 6m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에 아까 그렇게 돼 있었죠. 5,000제곱미터에서 3만까지 6m였지 않습니까? 또 3만이 넘으면 8m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9,000평이 넘어서면 이게 8m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로를 새로 개설하려고 보니까 이 안에 도로 지목이 여러 가지 토지들이 있습니다. 농지도 있고요. 이건 답이죠. 농지도 있고 이 안에 국어도 있고요. 이 안에 도로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로가 아닙니까? 이렇게 현황도로 농로가 보이고요. 기타 지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도로를 만들고자 할 때 만약에 여기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가 있을 때 우리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국유재산 수익 허가 또는 사용 허가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이 농로가 법정 도로가 아닌데 지목이 도로예요. 지목이 도로. 이럴 때는 국유재산 수익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마을 안길이든 농로든 이런 지목이 도로인 것이 2차선 지방도로부터 진입로를 만들어 가는데 그 사이에 있더라. 그러면 그건 이제 국유재산 수익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용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이기 때문이죠. 자, 설계도면을 금방 보셨던 것을 설계도면으로 보면 이게 2차선 지방도입니다. 지방도. 국도와 지방도는 2차선이라 하더라도 6m 이상의 도로, 이런 도로를 여기다 갖다 연결을 하려면 반드시 가감속 차선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연결 허가 때. 가감속 차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가감속 차선을 만들려고 보니까 그 사이에 이런 국유지인 도로가 있다는 거죠. 개별 필지는 각기 다른 국유지가 있고 또 이 안에도 이 마을 안길에 이런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지목이 도라는 거죠. 도. 그런데 지목이 도이지만 도로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도로는 모두 다 국유재산 수익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 필지들이 같이 넣어서 이 도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맹지를 탈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촌 조명 허가입니다. 자, 사례를 보시면 이 땅이 원래 임야였습니다. 처음에 오늘 강의에 제일 앞에 임야가 보였죠. 그건데요.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하천이. 자, 그런데 이 땅은 이렇게 진입이 이렇게 되면 여기에 다리를 만들기 전에는 도로가 없으니까 일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곳으로. 이게 이제 2차선 도로인데 이렇게 들어와서 하천변을 타고 들어오게 되는데 정식 도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도로를 개설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이 도로 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해버리면 이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면 수용 권한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의 땅 시세가 이쪽보다
도로가 있는 쪽보다 반값도 채 안 갔었죠. 그런 곳에 다리를 놔서 여기를 개발 허가를 받아서 땅의 가치를 정상적으로 또는 그 이상으로 올리는 사례입니다. 이건 시도입니다. 2차선 도로고 이 앞이 이제 임야인데 이미 개발 후의 사진입니다. 이런 나무들이 많이 있었던 임야였습니다. 물론 산지관리법에서 임야 개발은 산지 전용은 그 법에 의해서 충족됐으니까 개발한 거죠. 이 사례의 가장 문제는 이 하천 때문에 맹지였다는 것이죠. 하천 때문에. 그래서 이 다리를 만들어서 기부한 겁니다. 이 다리는 어디고? 공공시설입니다. 교량은.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만들어서 반드시 기부해야 되는 겁니다. 시가 관리하는. 그런데 이 비용은요, 폭이 6m이고 길이가 약 25m 정도 했는데 10년 전에 약 1억 5천 정도 비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임야가 10,000평인데 10만 원짜리가 50만 원이 됐다면 여기에 투자한, 그러니까 몇십억의 수익이 났는데 이 다리는 1억 5천 투자한 거죠. 설계 비용이라 다 해봐야 한 2억 투자했지 않겠습니까? 2억 투자해서 몇십억 이익이 될 수 있는, 여러분 주변에도 잘 살펴보면 이렇게 맹지 탈출을 해서 대박을 낼 수 있는 토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참고하실 것은 이겁니다. 하천은 하천가에 제방이 이미 다 만들어진 하천도 있고 이 제방이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디나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 정비계획이 어느 곳에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이 있는 포락지라고 하는 물이 있는 이곳만 보시지 말고요. 시청에 가보면 하천 정비계획이 있으니까 하천 정비계획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비한다 그러면 다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리를 놓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리를 놓는 길이는 충분히 하천구역에 맞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이제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라는 건 토목측량설계사무실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천 조명은 이렇게 된 거죠. 이게 폭은 6m, 길이는 25m. 그래서 다리가 정상적인 다리가 만들어져서 이걸 시에 기부 체납했고 이 안에 땅은 맹지를 탈출해서 엄청난 수익이 발생된 거죠. 자, 이번에는 소하천 조명입니다. 하천과 소하천은 여러분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작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폭이 2m에 길이가 500m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을 소하천 정비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하천은 국가가, 지방하천은 도지사가, 그리고 소하천은 시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하천법에 의해서 교량을 만들어야 됩니다. 물이 흘러가는 개울을 그냥 아무렇게나 건너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교량을 만들어서 맹지를 탈출한 사례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이 안에 약 2만 평의 전원주택 단지가 후보지가 좋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울 때문에 이게 맹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리를 만들어서 시에 기부하고 이 안에 맹지를 탈출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이제 국어 조명입니다. 그러니까 하천, 소하천, 이제 국어. 국어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국어가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로가 있으면서 여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던 농업인 주택입니다. 어떤 종업인 주택이냐면 여기가 경기정리 지역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국어 점령, 이 물을, 농업용수 물을 건드리면 안 되니까 잘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곳은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이었죠.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은 곳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는 그런 국어 점령도 보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 비도시적 국어도 있습니다. 비도시적은 자연유수가 흘러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함부로 여러분이 뭐 흉관을 묻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경기정리하고 산하고 사이에 지금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어 점용은 하천 점용과 같은 수준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간단히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이 국어를 점용을 해서 맹지 탈출을 해야 되고요. 이제 다섯 번째는 공유수면입니다. 이 공유수면이라는 건 바다입니다. 전자지적도로 보면 이게 도로로 보이는데 이 산 75번지 임야를 개발을 했을 때 지금 맹지거든요. 이게 도로라면 맹지가 아니고 이게 바다라면 맹지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실제로는 이렇게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아까 임야였고 임야하고 사이에 바닷가라고 하는 빈지가 있어요. 토지연결 확인서를 보십시오. 이렇게 도로가 있는 부분이 지금 없죠? 지금 이게 바닷가라는 빈지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상 도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바닷가예요. 이것도 바다고. 근데 이게 임야를 개발을 하는데 도로가 멀쩡한 도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허가권자는 이 도로를 사실상 도로를 이용해도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허가를 해줄 것이고 안전하지 않으면 허가 안 해줄 거죠.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라고 하는데 바다, 간조, 썰물 때 바다와 그 위에 개펄이 있고요. 간석지라고 하는 그 위에 바닷가라고 하는 빈지가 있고요. 그리고 지적공부에 등재는 됐지만 사실상 법면이나 경사면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토지 개발에 대한 어떤 용어를 찾으실 때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제 정리하면 오늘의 정리는 이겁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신설하는 것이 농지나 임야에 하는 것, 그 다음에 국유재산 수익, 하천조명, 국어조명, 공유수면을 통해서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맹지를 탈출할 수 있다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주로 대형 토지를 개발할 때 진입로 개설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관광 레저시설, 체육 및 예술촌 특별한 테마가 있는 지역 중에서 이천 도자예술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